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승천기기능사학원 남승찬 선생님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전기를 이렇게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사장님이 발전기를 또 하나 사온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두 대를 운영하겠다 이거죠. 발전기 A하고 발전기 B를 이렇게 운용하겠다. 두 대를 운용할 때 어떻게 되냐 이것입니다. 발전기 두 대. 일단은 서로가 뭐가 맞아야겠죠? 둘 다 전압이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봐볼까요? 파형이 같을 것, 파가 같았네, 파가. 하나가 이렇게 찌그러진 파가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도 크기가 같을 것, 크기도 같아야 되죠. 하나는 이렇게 크고 하나는 작으면 안 된다. 또 주파수가 같을 것. 하나는 60Hz인데 하나는 55Hz라는 주파수가 틀리면 안 된다. 또 위상이 같을 거. 이렇게 파가 이건 0도에서 시작했는데 이건 90도에서 시작했어요. 위상이 틀리죠? 각도가 틀리죠? 또 상회전 방향 같을 거. RST 3상이면은 RST 순서대로 와야 하는데 그것이 만약 RST 순서가 안 나오고 그 다음 것은 RTS 이렇게 나오면 어찌 되나요? 망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맞아줘야 합니다. 서로. 근데 우리가 글자만 따서 외워볼까요? 글자만 따서 외운다면 파크 주위상 이렇게 외우겠네요. 여러분들도 연습장에다가 파크 주위상 이렇게 외워야겠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파크에 가면 주의해라 이 말이에요. 뭘? 상어를 주의해라. 파크에 가면은 상어를 주의해라. 그 아이들이 던져주는 불량식품이나 막 그런 거 먹고 상어가 약간 이상해졌어요. 알겠죠? 가지고 막 이상해 약간. 어쨌거나 파크에 놀이동산 파크에 가면은 주의해라 상어를. 그래서 파크 주의상 이렇게 외우고요. 또 무무난동동 이렇게 외워도 되겠어요. 무무난동동 무효순환전류가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전류죠. 무효순환 전류, 무효행류, 무문난동동 이렇게 외워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발전기가 A 발전기와 B 발전기가 파형이 같아야 돼요. 자, 볼까요? 여기 B 발전기는 파형이 깨끗해요. 근데 A 발전기는 파형이 더러워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3고조파나 5고조파 같은 잡티가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잡티가 숨어 있어서 이렇게 지저분한 거죠. 결국 이렇게 같이 연결해 놨으니까 결국 이것이 일이 통해서 와버리겠네요. 이쪽으로 돌아와 버리겠네요. 알겠죠? 밖에 일하러 가지 않고 친구 집에 놀러 가야지 그리고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고조파에 무효순환 전류가 흘러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파형이 같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크기가 같아야겠어요. 자, 여기는 120V예요. 120V가 나오고 있어요, A에는. 근데 B에는 100V가 나와요. 그러면 20V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 20V가 밖에 일하러 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옆집으로 놀러 가버려요. 옆집으로 놀러 가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아무 의미 없는 무효행무가 되어버립니다. 자, 주파수가 같아야 한다. 주파수가 같다. 여기는 60Hz요. 1초에 60번트요. 근데 이거 50Hz야. 일제에 50번트요. 그럼 흔들린다. 난조라는 것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재밌게 봐볼까요?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한쪽 타이어가 더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차가 흔들리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형상이에요. 자, 위상이 같을 것. 자, 각도가 0에서는 0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얘는 90도에서 시작해요. 위상이 달라버려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순간적으로 이 각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100V인데 여기는 0V잖아요. 순간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흘러버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흘러버리겠죠. 그래서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또 알기 좋게 재밌게 설명해 볼까요? 자,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둘 다 이제 장교가 됐어요. 둘 다 동기인데 장교가 됐어요. 근데 한 친구는
이렇게 훈련도 잘 받고 윗사람한테 다 아부도 잘하고 이렇게 잘해. 대인관계를 잘하죠. 그래서 대위가 돼버렸어요. 소위에서 대위가 돼버렸어요. 근데 다른 친구는 윗사람한테 잘 못해요. 맨날 꾸지람만 받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소위로만 있는 거예요. 위상이 달라져 버렸죠? 위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한 사람은 대위가 됐고 하나는 소위로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대위가 된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좀 내 친구가 짠하니까 윗분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승진을 좀 해줘야겠다. 동기해줘. 동기해. 동기회가 생겼죠? 위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외우기 위해서 위상이 다르니까 동기와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외워도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돼요. 한 발전기는 RST 순서대로 오는데, 그 다음 발전기가 RTS 이런 식으로 와버린다. 그러면은 여기에 동기 검정 등을 발전기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생기면 불이 켜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불이 켜지면 와, 큰일 났다. 사고가 생겼다. 지금 상회전에 어떤 사고가 생겼어. 큰일이야. 얼른 선배한테 가서 말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파행이 같으면 어떻게 되냐, 무효순환전류다, 이런 것은 그에 따라 맞춰서 시험 문제가 하나씩 나오니까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파크주의상 무문환동동 잘 이해해 주라.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자, A 발전기가 있고 B 발전기가 있어요. 그런데 A 쪽에 더 부하를 늘리고 싶어요. 즉 E를 더 많이 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죠. 시험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자, 여기에 수차 발전기라면은 들어오는 입력이 있어요. 이걸 더 늘려주면 돼요. 알겠죠? 더 늘려주면 속도가 더 올라가고, 또 어때요? 입력을 늘려주게 되면 속도도 올라가고 더 많은 전기도 나오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 A 발전기에 이렇게 부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입력을 늘려준다. 입력을 늘려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이 다음에 무효행류. 무효행류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때, 전력의 크기가 다를 때 이렇게 흐른다 했어요. 여기는 120V, 여기는 100V다 그러면 20V가 아래로 흘러버리겠죠? 그렇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여기는 100V고 여기는 0V니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흐르겠죠?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무효행류인데, 자, 시험 문제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시험에는 잘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I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R분의 V죠? 즉 아래가 저항이 되는데, 신기하게 여기는 임피던스가 두 개가 붙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발전기에서 여기 발전기로 이동하는데, 자, 여기에 임피던스가 있죠? 자, 자기 집 울타리가 있어요. 자, 친구 집에도 또 울타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몇 개예요? 두 개랍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항상 이걸 풀 때 실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많이 틀려서 결국에는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병렬운전에 전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함정 문제 또 나왔구나. 10명 중에 9명이 틀린다는 그 공포의 문제가 드디어 나왔어. 병렬운전에서 전류가 나왔다. 그러면은 꼭 이것을 속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울타리가 두 개다 보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 볼까요? 20V니까 위에는 20V죠? 만약에 여기 동기 임피던스가 1Ω이다 그러면은 2가 돼서 10A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자기여자 방지법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자기여자라는 것은 무부하 상태,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기도 안 흘러요. 발전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신기하게 장거리의 송전선을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를 연결해 놓으면은 이상하게 전압이 스스로 상승해 버린 거예요. 스스로 상승해 버려요. 알겠죠? 이게 뭐야? 뭐 귀신이 곡했나? 놀랍죠? 근데 그것은 원래 기술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 이런 멀리 통신선로가 철탑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다 이 선로와
이 대지 사이에 정전 용량이 존재한답니다. 정전 용량이 존재하는데, 자, 봐보세요. 직렬인가요? 병렬인가요? 자, 병렬이죠. 병렬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해진답니다. 콘덴사는 더해지면 병렬로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인데도 계속 수백 킬로가 더해지니까 어마어마한 전압이 와서 발전기를 때려버리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또 콘덴사 전류니까 이것은 어쩔까요? 빠른 전류가 되겠죠? 빠른 전류가 때려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요? 발전기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렬로 접속해 주라. 즉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첫 번째 발전기가 먼저 맞고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발전기를 이렇게 병렬로 해주자. 그러면은 어때요?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리액턴스 코일 부분도 병렬로 접속해 주자. 아까쯤에 선생님이 이것은 어떤 전류라 했어요? 충전 용량, 즉 빠른 전류, 콘덴사 전류라 했죠. 그러니까 반대 성분인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합니다. 자, 동기조상기란 것이 있어요. 동기조상기는 동기 전동기인데, 이렇게 동기 전동기는 이렇게 이 기계의 특성상 선로에다가 빠른 전류와 늦은 전류, 코일 전류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역류를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선로상의 전류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선로상의 전류가 너무 빨리 가요. 그러면 늦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역류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동기조상기를 접속해서 코일 전류를 흘려줘야겠죠. 그 다음에 발전기의 단락비를 크게 하자. 단락비가 크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학집 볼까요? 유학집에 보겠어요. 아래 9페이지 아래 봐주세요. 페이지 아래 보면은 수수전력이 출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수수전력 P는 EXS분의 2의 제곱 사인 델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기화력 P는 2ZS분의 2의 제곱 코사인 델타. 이렇게. 자, 이제 간단하게 수수전력은 뭐냐? 줄 숫자, 받을 숫자예요. 주고받는 전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중에 찍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동기화력은 뭐냐? 1, 2, 3, 4 중에 찍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래 공식이 있어요. 기본 공식이. 봐볼게요. P는 원래 R분의 V의 제곱이죠? P는 원래 공식이, 기본 공식이 R분의 V의 제곱이잖아요. 자, 그런데 병렬 운전이다 보니까 이게 두 개예요. 알겠죠? XS는 리액턴스니까 R하고 똑같은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V나 E나 똑같죠? 똑같이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수수전력이다 그러면은 어때요? 시옷이니까. 자, 사인 S 하나, S 두 개, 요것도 이렇게 S 형태로 들어갔어요. S 세 개 이렇게. S가 세 개 붙은 게 수수야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또 동기화력도 자 이렇게 코스가 같은 코스를 공부하니까 동기야. 동기들은 같은 코스를 공부하죠. 그래서 코스가 동기야 이렇게 기억이고 1, 2, 3, 4 중에 찍으면 그냥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난조 방지법에서 하게요. 난조 방지법. 자,
이렇게 동기발전기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 지금 어때요? 계자가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막 흔들려요. 이런 것을 뭐라 한다? 난조라 한다. 난조. 막 흔들리는 것을.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제동권선을 설치해야 하는데, 제동권선은 바로, 자, 원래는 이렇게 계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계자 권선이 되어 있는데, 제동권선은 였다가 이렇게 호흡을 파요. 이렇게 호흡을 파서 이것을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속도를. 이것을 뭐라 한다? 제동권선이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속도가 빠르면 제동, 즉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조금 속도를 늦춰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 기동할 때 이것이 기동 토크가 0이랍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가 0이에요, 0. 그러니까 혼자서 못 일어나는 거죠. 혼자서. 제일 처음에 돌 때는 돌려줘야 돼, 누군가. 그럴 때 이것이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난조와 기동 두 가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동권선을 가지고. 이렇게 난조도 잡아주고 제일 처음에 기동할 때 제동권선을 가지고 기동을 해주겠습니다. 그 외에도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저속기를 둔하게 해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플라이를 크게 해주라. 플라이를 볼까요? 플라이 효과라는 것은 팽이 효과죠. 이렇게, 팽이 효과. 플라이를 팽이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어때요? 관성 효과 때문에 안정적이죠. 전기자 회로에 저항을 적게 해주자. 저항이 작으면 좋은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약제 10페이지 가운데 볼까요? 안정도를 증진시키자 그랬습니다. 안정도를 증진시키자. 자, 안정도라는 것이 뭐라 했죠, 선생님이? 자, 유원지에 갔더니 작은 오리배가 있어요. 딱 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흔들리죠? 안 좋죠? 그런 것은 안 좋은 거죠. 그런 안정도를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단락비가 클수록 좋다. 그러죠. 단락비가 큰 기계는 좋은 기계니까요.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고 플라이 효과를 크게 하자. 플라이 이렇게 팽이 같은 효과를 커서 안정적으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또 관성 모멘트는 뭔가요? 한번 이렇게 돌면은 계속 돌라는 효과를 관성 모멘트라 하잖아요. 그것을 일정하게 유지하려 한다. 그 다음에 소극 여자 방식을 채용하자. 그래서 신속하게 응하는 여자 방식을 AVR을 착용하고 저속기 동작을 신속히 해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는 작게 하자. 아까 동기 임피던스는 뭐라 했어요? 저항성분이라 했죠? 저항성분. 이게 있으면 안 좋죠. 그러니까 작게 해주자. 자, 이번에는 10페이지 가운데 아래 동기 전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기 전동기. 자, 일단 동기 발전기하고 동기 전동기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뭔가요? 일반 전동기는 그냥 전기만 꽂으면 돌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 전류를 넣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기가 필요하고요. 여자기가. 그러니까 직류 분권 발전기가 또 필요한 거예요. 아니, 전동기를 샀는데 뭘 또 발전기를 또 사나요? 그렇죠? 그래서 또 기동 토크가 0이래. 그래가지고 기동 토크가 0이라 또 이걸 돌리기 위해서 뭔 유도 전동기를 또 사야 한대요. 복잡하죠?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한다? 일반 집에서는 쓰지 않는다. 알겠죠? 일반 집이나 공장에서는 동기 전동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는데요. 일정한 속도로 돌아요. 알겠죠? 이것이 일정한 속도로 돈다. 일정한 속도로 도니까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역률이 1이다 그랬죠. 그러나 단점이 더 많죠. 10페이지에
가운데 아래 보면 단점이 뭐라 돼 있어요? 직류 여자 발전기가 필요하다. 즉 여기에 여자 전류를 공급해 줄 발전기를 하나 사야 돼요. 직류 분권 발전기를 사줘야 한다. 기동 토크가 0이다. 새로 지 스스로 일어나질 못한다. 알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 동기 전동기의 기동 토크는 얼마인가?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0입니다. 0.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하나를 보겠어요. V곡선이에요. 자, 동기 전동기를 이렇게 걸어 놓고,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를 이렇게 서로 해주면은, 이렇게 V자 형태, 이렇게 전기자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1이에요, 역률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0.8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상이. 자, 여기는 L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C 전류가 흘러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계자 전류에 전기를 많이 넣냐, 적게 넣냐에 따라서 전기자 전류가 달라진대요. 알겠죠? 특이하죠? 이러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 전동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여기 계자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 어떻게 된다? 전기자 전류가 C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적게 흘려주면 어떻게 된다? L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 현상을 어디다 이용할 수 있나요? 봐볼까요? 일단 철탑이 있는데, 자, 여기 있죠. 자, 여기 철탑이 있는데, 여기에 이 동기 조상기를 이용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 낮에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모타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L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낮에는 늦어지는 전류죠.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낮에는 C 전류를 흘려주면 되겠죠. C 전류를 흘려준다. 저녁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녁에는 사람들이 모타를 안 써요. 그러면은 C 전류가 흘러버리겠죠. 그러면 저녁에는 L 전류를 흘려주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C 전류와 L 전류를 그때 선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해준 역할을 함으로써 무슨 역할을 하나요? 역률 개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동기조상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역률 개선을 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 계자 전류를 많이 넣어주면, 즉 과여자 하면 여자 전류를 과하게 주면 어떻게 된다? C 전류가 흐른다. 이것이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 반대는 L 전류죠. 자, 그러면은 C 전류와 L 전류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 일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은 전류가 C 전류가 되면 어떻게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져 그래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빨라진다. 빨라지는 C 전류가. L 전류는 또 늦어지죠. 이렇게. L 전류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는 각이 변하죠? 각이 변하죠? 그래서 부하각이 변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유학지 11페이지 한번 봐보게요. 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과여자가 되고 C 전류가 흐른다. 이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3번에도 보면은 여자를 강화하면 전기자의 전류의 위상이 앞서간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자, 전기자 전류가 가장 낮은 곳은 뭡니까?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은 역률이 1이다. 역률이 1이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시험 문제, 관련된 시험 문제를 한번 쭉 봐보게요. 선생님이랑. 자, 한번 봐봅시다. 145번 봐보세요. 145번. 동기조상기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뭐냐 그랬죠? 답은 2번이라 했죠? 송전계의 전압을 조정하고 역률을 개선한다. 이것이 맞습니다. 동기조상기는 역률을 개선해 줍니다. 146번. 동기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의 가로축은 뭔가요? 외부 특성 곡선. 외부 사람이 보는 것은 뭐예요? 단자전압과 부하전류죠. 단자전압과 부하전류. 그래서 압이니까 아부지라고 외워도 돼요. 알겠죠? 아부지가 위에 있다.
이렇게 단자전압과 부하전류. 그래서 가로축은 뭔가요? 가로축 방향은 부하전류네요. 147번 삼상동기발전은 병렬 운전시킬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된 것은 회전수는 아니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파크 주위상이었잖아요. 파형, 크기, 그 다음에 주파수, 위상, 그러죠. 상회전 방향. 그랬죠. 회전수는 아니었죠. 144번 유효전력의 부담을 변화시키려면 어떤 방식을 해야 한가? 더 많은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한다? 입력을 조절한다. 4번이 맞습니다. 자, 드디어 또 발전기 사이에 무효행류 나왔네요. 그때 무효행류 주의하라 했죠. 선생님이. 무효행류를 주의하라. 무효행류는 발전기 사이에 두 발전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이에 흐르는 거죠. 이 사이에 흐르는 거죠. 이렇게. 발전기 사이에 흐르니까 어때요? 임피던스가 두 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I는 원래 R분의 V인데 임피던스가 두 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압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임피던스가 5oh짜리가 두 개래요. 그러니까 이게 5 곱하기 2가 되고 위에는 전압 차이가 200V래요. 200V.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약분하면 얼마예요? 20A죠. 150번 봅시다. 위상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유형행류가 된다. 유형행류. 위상차가 되면 유형행류. 자, 봐보세요. 파, 크, 주, 위, 상. 무, 난, 동, 그랬죠? 그래서 파형과 크기 여기는 무효행류들이죠. 이쪽은 유효행류죠. 그래서 위상차는 유효행류다. 151번 제동권선의 효용. 제동권선은 어때요? 난조 방지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때요? 이렇게 계자권선이 감아져 있고 막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자극 표면에다가 이렇게 걸르는데 이것을 뭘 한다? 제동권선이라 한다. 제동권선이라 한다. 그래서 제동이 뭐예요? 브레이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도 줄여주고 이렇게 난조를 방지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동기 발전기나 동기기들은 다 기동 토크가 0이니까 처음 일어날 때 힘이 없어요. 기동 토크가 0이니까 기동 역할도 같이 해준다. 그래서 151번 2번입니다. 152번 난조 방지 및 기동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뭐냐? 제동권선 2번이 맞습니다. 153번 봐보게요.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에서 동기검정 등은 뭘 하긴 하냐? 위상차죠, 위상차. 위상차가 RST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 하는데 어때요? 한 대가 갑자기 RTS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위상 등이 켜진다. 154번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고려할 점이 아닌 것은 뭐냐? 단락비를 작게 한다가 잘못이에요. 단락비는 클수록 좋다 했죠.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의 토크 중 가장 작은 것은 뭐냐? 기동 토크가 0이라 했죠. 그래서 1번입니다. 유도 전동기로 동기 전동기를 기동한 경우 동기보다 2극 작은 것을 사용한다. 2극 작아야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유도 전동, 동기 전동기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유도 전동기는 가격은 싼 대신에 유도 전동기는 슬립이 있어요. 슬립이 있어서 유도 전동기는 가격은 싼 대신에 속도가 느리답니다. 느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극 더 작은 걸 써줘야 속도가 빨라져서 똑같이 보조를 맞춰주겠죠. 그래서 SNS만큼 늦기 때문에 맞춰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 다음에 157번 제동권선의 효용에 해당한 것은 난조 방지다. 맞죠. 158번 동기 전동기의 공급 전압과 부하가 일정할 때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화하는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동기 전동기의 V축에서 종축이 뭐냐? 종축, 쳐들어가는 축. 이것은 바로 전기자 전류죠.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160번 여자 전류만 변화시킨다. 여자 전류를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여기 여자 전류를 변화시키면 뭐가 변한다 했어요? 각도가 변하고 C 전류, L 전류가 이렇게 그런 거죠. 부하각이 변한다. 그 다음에 160번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이다.
자, L전류가 가장 낮은 부분에서 역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역률이 가장 좋다. 160번 동기전동기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4번 역률을 조정하기가 어렵다가 잘못이에요. 쉽죠. 역률을 조정하기 쉽죠. 163번 안정도를 증식해서 아닌 것은 1번 단락비를 작게 한다. 그건 아니죠. 단락비가 클수록 좋다 했습니다. 164번 회전계좌형 발전기의 설명으로 타당성이 적은 것은 3번이 아니에요. 계좌회로가 고전압 대용량의 직류회로가 아니라 자, 동기발전기는 여기다 얼마 넣는다 했어요? 110V잖아요. 아주 작죠? 110V. 그러니까 대용량 아니 3번이 잘못됐습니다. 165번 우산형 발전기는 수차발전기라고 그랬죠? 수차발전기. 저속도 대용량기 1번입니다. 166번 터빈 발전기의 구조가 아닌 것은 2번이 아니죠. 터빈 발전기는 고속이니까 원통형이에요. 2번이에요. 17번 167번 여작이라는 것은 뭐라고 여작이라 했죠? 여기다 직류전류를 공급해 주는 것을 여작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8번 상간접속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 절연이 어렵다. 2번이 잘못됐죠. 절연은 쉽습니다. Y결선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자, Y결선 한번 보게요. Y결선을 보면은 자, 이렇게 Y결선을 했을 때 어때요? 중성점을 이용할 수 있죠. 중성점이 맞죠. 성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 맞죠? 성간전압이 루트 3배죠. 그 다음에 삼고접하가 안 일어나죠. 다 빠져나가 보니까 삼고접하가 안 난다. 절연이 어렵다는 잘못입니다. 160번 돌발 단락전류를 제한한 것은 뭐냐? 돌발 누설, 연구 동기 이렇게 외우라 했죠. 돌발 누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각은 뭐냐? XS분의 EV 사인 세타다. 외워놔야겠습니다. 알겠죠? 한 상의 출력. 동기발전기 한 개의 출력이죠. 원래 P는 R분의 V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XS분의 EV 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항성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V가 두 개죠. 사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S가 세 개죠. 이렇게. 자, 171번 동기발전기의 삼상 단락곡선은 뭐냐 그랬어요. 계좌전류와 단락전류다. 그렇게 알아야겠습니다. 170번 삼상 단락곡선이 직선이 된 이유는 뭐냐? 전기자 반작용 때문이라 했죠. 173번 동기 임피던스는 포화되면 어떻게 되냐? 감소한다 했죠. 자, 동기 임피던스. 자, 동기 임피던스를 할 때 이렇게 기억하라 했어요. 동기 임피던스는 자, 이렇게 나온다. 자, 여기서 전류는 단락전류고 발생한 전압은 상전압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동기기의 임피던스라 해서 동기 임피던스라 한답니다.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는 R은 I분의 V죠. 그러니까 IS분의 상전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심이 포화되면 자, 여기가 포화돼 버렸어요. 포화돼 버리면 어떻게 된가요? 더 이상 전압은 안 늘어나죠. 그러죠? 무부하 파옥선 보면 이렇게 돼 가지고 더 이상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죠? 안 늘어나. 근데 계속 단락전류가 올라가니까 이 값은 떨어져 버리죠. 감소한다. 174번 단락비가 작은 기계는 안 좋은 기계죠. 174번 보세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 2번이 맞습니다. 175번 단자전압과 부하전류의 관계를 뭐냐? 외부 특성 곡선이라 한다. 외부 사람들이 본다. 자, 외부 사람 입장에서는 뭘 보는 거죠? 제일 끝에 쟤는 단자전압을 보고 그 다음에 양쪽 부하 간에 흐르는 전류인 부하전류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76번 자기여자 현상의 방지법이 아닌 것은 3번이 아니죠. 발전기를 직렬로 연결하면 깨져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해 줘야겠습니다. 그 외에는 단락비도 키워주고 충전 전류가 빠르게 오니까 리액턴스, 코일 접속해 줘야 되겠죠.
170번 삼상동기기의 제동건선의 목적은 뭐냐? 기동과 난조를 방지한다. 3번이 맞습니다. 동기조상기를 부족여자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부의곡선에서 여자 전류, 이렇게 전기자 전류가 있는데 부족여자 적게 준다면은 여기는 C이고 여기는 L이라 했죠. 그래서 리액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의 역률, 최소일 때는 여기가 역률이 1이라 했어요. 100%. 180번 무부하 포화 곡선으로 올바른 것은 뭐냐?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이다. 그러죠. 자, 계자 전류와 무부하 포화 곡선이죠. 이게 계자 전류와 이렇게 무부하 상태에서 이렇게 계자 전류를 흘려주죠. 계자 전류를 흘려주고 여기 발생하는 전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이라 할 수 있고 또 무부하 단자 전압이라 해도 정확히 말이죠. 181번 자체 기동으로 할 때 계자율을 어떻게 하냐? 단락시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체 기동할 때 이것이 예를 들어 이렇게 계자 권선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동할 때는 이렇게 단락시켜 놓습니다. 미리. 알겠죠? 기동할 때는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 제동권선으로 기동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단락시켜 놓고 파괴를 막기 위해서. 182번 동기 임피던스는 철심이 포함하면 감소한다 했습니다. 183번 이제 넘어가겠어요. 183번 A기의 부하 분담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더 원동기의 입력을 늘려주고 속도를 빨리 해줘야 한다 했죠? 자, 계자권선을 달라간 이유는 기동 시에 파괴되니까 고전압이 유기된다. 185번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 역률은 뭐다? 역률은 1이다. 4번. 그 다음에 무부하 포화각성을 나타낸다. 포화개수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자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B분의 C다. B분의 C다. 이렇게 B분의 이게 C에 C 이렇게 B분의 C. 포화개수. 포화가 더 많이 들수록 이렇게 될수록 C값이 더 커지죠. C값이 더 커지죠. B분의 C다 외워놓으세요. 187번 병렬 운전할 때 관계없는 것은 자 파크 주의상 했죠. 파형 그 다음에 크기 전압의 크기 2번 맞죠. 주파수 4번 맞고 3번 위상도 맞죠. 전류는 상관이 없죠. 188번 병렬 운전할 때 순환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뭐냐? 위상이 다른 경우. 3번이 위상이 다른 경우.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의 용도로 적합지 않은 건 동기전동기는 일정한 속도로 돈다 했어요. 효율이 좋다. 그러나 비싸다 그랬죠. 그래서 송풍기나 압축기, 분쇄기는 일정한 속도로 도니까 쓰기 좋고요. 크레인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크레인 힘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권전동기가 좋겠죠, 차라리. 그 다음에 190번 볼까요? 동기전동기의 고정자인 전기자 부분이 이중 베어링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것은 초동기 전동기라 합니다. 그래서 2초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191번 회전자 여자 전류를 변화시켰다 그랬어요. 여자 전류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과여자가 되면 C전류가 흐르고 여자 전류를 적게 하면 L전류가 흐르죠. 즉 부하각이 변하는 거예요. 알겠죠? 위상각이 변한다. 부하각의 크기와 위상이 바뀐다. 1번이죠. 자,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너무 어려운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고생했어요.